서울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도시의 심장부 진숭그룹의 초고층 빌딩 45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을 채운 것은 오직 희미한 모니터 불빛과 정적을 가르는 키보드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마저 멎었다. 이하나. 그녀의 이름이었다. 진숭그룹의 수많은 인턴 중 한 명. 서류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스펙을 가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은 평범한 인턴의 과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알고리즘 분석 창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밤을 낮처럼 보내며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째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탓에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흐릿했다. 커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단 5분만, 딱 5분만 쉬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5분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고 깊은 잠의 늪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마우스를 쥔 채 책상 위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며 고단한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사무실 복도 끝에서부터 낮고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의 주인은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 진숭그룹의 회장 강진혁이었다. 강진혁은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차가울 정도로 잘생긴 얼굴, 빈틈없는 수트 차림,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간결하고 정확했다. 완벽주의자, 냉혈한. 그의 뒤에는 늘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가장 조용하고 솔직한 얼굴을 드러내는 이 시간을 좋아했다. 복도를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때문이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시간에 남아있는 직원이 있다는 말인가, 야근을 권장하지 않는 그의 방침을 어긴 자가 누구인지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강진혁의 시선은 곧장 불빛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든 인턴 이하를 발견했다. 그의 첫 반응은 차가운 경멸이었다. 신성한 일터에서 잠을 자다니. 그것도 정직원도 아닌 인턴이. 진숭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다. 그는 당장 보안팀을 불러 이 무례한 인턴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모니터에 가 닿았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쇼핑몰 사이트도 SNS도 아니었다. 보통의 여직원들이 밤늦게 몰래 즐기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조차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그래프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프로그램 코드였다. 강진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경멸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흥미와 의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잠든 그녀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모니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데이터는 진숭건설이 최근 진행 중인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하의 모니터 속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는 자금의 흐름, 원자재 비용의 비정상적인 급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 박성민 상무. 강진혁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박성민 상무. 그의 대학 동문이자 사내 정치의 달인. 뛰어난 실적과 화려한 언변으로 이사회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진혁 역시 그를 신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그의 지나친 야망을 경계하고 있었다. 최근 그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미심쩍은 보고가 몇 차례 올라왔지만 박성민은 언제나 완벽한 논리로 그것들을 방어해냈다.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어린 인턴이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제국의 균열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것도 회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조합하고 분석하여 진실의 꼬리를 붙잡은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턴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적인 재능과 집요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강진혁은 잠든 이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앳된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일까? 정의감 아니면 순수한 지적 호기심.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이하나. 평범한 대학, 평범한 학점, 어학 점수와 몇 개의 자격증. 서류상으로는 그 어떤 특별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략기획팀에 배정된 것도 넘쳐나는 고스펙 지원자들 사이에서 운 좋게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결과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혹은 이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가 그녀의 진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사람을 보는 눈이 까다로웠고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잠자는 인턴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혹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다고. 제국의 어두운 구석을 도려낼 수 있는 예리한 메스말이다. 분노와 해고의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계획이 들어섰다. 이 재능을 이대로 묻히게 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 재능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했다. 박성민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진순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솎아낼 절호의 기회였다. 강진혁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하의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모니터만 조심스럽게 껐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자켓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만년필을 꺼내 메모지에 짧은 글을 적었다. 내일 오전 9시 내 집무실로. 그는 메모지를 그녀의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비서에게만 허락된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 없는 종류의 배려였다. 강진혁은 마지막으로 잠든 이하의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단호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폭풍을 설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이하는 자신의 앞에 놓인 생수 한 병과 차가운 필체의 메모를 발견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장 집무실. 그곳은 인턴인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잠을 자다 최고 경영자에게 발각된 인턴. 해고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험한 조사가 결국 이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바로 그 차가운 메모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진순그룹 빌딩은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하나에게 그 아침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회장의 메모를 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해고 징계, 어쩌면 법적 조치까지. 그녀가 몰래 조사하던 내용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터였다. 그녀는 옷장 속에서 가장 단정하고 보수적인 정장을 골라 입었다. 인턴으로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흠잡힐 곳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감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오전 8시 50분.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최고층 회장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심장은 지하 깊숙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고층에 내리자 공기부터가 달랐다. 바닥은 소리를 흡수하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드문드문 보이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빈틈없는 모습으로 움직였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45층과는 전혀 다른 세계 권력의 심장부였다. 회장 비서실 앞 우아한 분위기의 여비서가 그녀를 보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하나 인턴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미소는 하나에게 사형 집행인의 미소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닫힌 거대한 원목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래,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당당하게 사과하고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어젯밤의 그 남자, 강진혁 회장이었다. 이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에 압도당했다. 집무실은 거의 축구장만 한 크기였다.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벽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완벽한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거대한 책상과 그 뒤에 앉은 강진혁이 있었다. 그는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보였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하나 인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훑어보았다. 마치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하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해고 통보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다. 어젯밤 자고 있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건조한 톤이었다. 이하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강진혁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뒤편 벽면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리고 스크린에 켜진 것은 어젯밤 그녀가 보고 있던 바로 그 분석 화면이었다. 복잡한 그래프와 자금 흐름도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피곤했던 이유인가? 강진혁이 다시 물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이 아닌 이하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박성민 상무, 뭘 알아냈지?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더 이상 변명이나 회피는 불가능했다. 이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처분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인가? 그녀는 강진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지성과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판사판이었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순건설의 동남아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원자재 비용이 시장가의 3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 차액은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강진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턱을 괜 채 그녀의 분석을 경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한 데이터 분석 방식과 알고리즘, 그리고 박성민 상무가 어떻게 회사의 감시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갔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것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신과 전문성을 가진 분석가의 모습이었다. 설명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위험한 일을 왜 혼자 하고 있었지? 내부 고발 절차도 있었을 텐데.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하가 대답했다. 제가 가진 것은 정황뿐이었고 박성민 상무님의 사내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저만 쫓겨나고 모든 것이 묻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믿을 수 있나? 강진혁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질문에 이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 역시 이 거대한 부패의 일부일지 알 수 없었다. 강진혁이 피식 웃었다. 그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다. 조하, 이하나 인턴,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이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그녀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진순그룹 인턴으로서의 신분은 오늘까지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와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자네가 새로 일하게 될 곳의 카드키와 주소다. 강남에 있는 최고급 보안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야. 그곳이 자네의 새로운 사무실이 될 거다. 이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진혁은 설명을 이어갔다. 자네는 이제부터 진순그룹의 직원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내 직속 라인으로 일하게 될 거야. 자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와 데이터 접근 권한, 그리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자네의 임무는 단 하나. 박성민 상무,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제안이었다. 해고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제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 저를? 자네의 재능 때문에. 강진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네의 눈빛 때문에. 자네는 진실을 원하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지. 이건 위험한 게임이야. 박성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이다. 만약 자네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나도 공식적으로는 자네를 보호해줄 수 없어. 모든 책임을 자네 혼자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나? 그의 눈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에 대한 초대장이었다.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성공하면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분노이자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다. 이하는 고개를 들고 강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차갑게 빛나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진혁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카드키와 봉투를 직접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스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오늘 중으로 개인적인 짐을 모두 챙겨 회사에서 나가도록. 자네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내가 삭제할 거다. 새로운 연락처와 지침은 봉투 안에 있다. 지금부터 자네는 이하나가 아니라 나의 그림자다. 그렇게 진순그룹의 가장 평범했던 인턴 이하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날 아무도 모르게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그녀와 냉혹한 군주 강진혁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오피스텔. 이곳이 이하나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가 살던 비좁은 반지하 자취방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거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시스템까지. 이곳은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최첨단 비밀 작전 기지에 가까웠다. 강진혁이 약속한 지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및 데이터 분석 장비가 놓여 있었다. 진순그룹의 메인 서버는 물론 그 어떤 직원도 접근할 수 없는 고스트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이전까지 그녀가 낡은 노트북으로 담벼락에 구멍을 뚫는 수준의 작업을 해왔다면 이제는 제국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쥔 셈이었다. 이하는 며칠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강진혁이 보내온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는 진순그룹의 모든 내부 감사 자료, 보안팀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박성민 상무 관련 의심 사례 파일까지 아낌없이 넘겨주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박성민이 구축해놓은 부패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진순그룹이라는 거대한 숙주에 기생하며 야금야금 그 생명력을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압도적인 정보의 양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흔적도 없이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내렸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을까. 이전까지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작은 부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거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박성민. 그에게서부터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자금의 흐름 인맥, 그리고 약점들. 그녀는 박성민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약한 기둥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제이 로기스라는 이름의 작은 물류 자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진순건설의 해외 자재 운송을 담당하는 평범한 회사였지만 데이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곳이 바로 박성민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라는 것을 발견했다. 제이로기는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구조의 가장 말단의 위치에 있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곳이었다. 이하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제이로깃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시스템에 아주 사소한 오류를 심었다. 박성민의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는 바로 그 순간 1초의 딜레이를 발생시키는 미세한 버그였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의 사소한 오류. 하지만 이 오류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수동 확인 메시지를 담당자에게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박성민의 부하들은 이 귀찮은 수동 확인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자신들의 관리자 계정으로 직접 접속해 강제 승인을 할 터였다. 평소라면 절대 남기지 않았을 디지털 족적을 스스로 남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하의 계획이었다. 같은 시각 진숭그룹 본사 50층의 한 고급 일식집. 박성민 상무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유머로 좌중을 이끌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의 화려한 실적과 막강한 인맥은 그를 차기 CEO, 후보 1순위로 만들어 주었다. 하하, 김 부사장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다 부사장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신 덕분입니다. 박성민이 호탕하게 웃으며 옆자리의 임원에게 술을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진숭그룹은 곧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올 터였다. 강진혁이라는 젊은 회장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에 불과했다.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후광만 없었다면 진작에 밀려났을 인물이라고 박성민은 생각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비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폰이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온 그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제이로깃의 자금 담당자에게서 온 보고였다. 상무님 시스템에 잠시 오류가 있었으나 문제없이 처리 완료했습니다. 박성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오류 그의 자금 루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왔다. 무슨 오류였지? 그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단순한 통신 지연 문제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수동으로 승인 처리했습니다. 수동 승인. 그 단어가 박성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비록 IT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성공 비결은 편집증에 가까운 신중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보온타임 시스템 전체 점검을 지시해 그리고 당분간 모든 거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그는 평소보다 강화된 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분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기분을 털어버렸다. 누가 감히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최근에 해고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인턴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시 강남의 오피스텔. 이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제이로깃 담당자의 관리자 계정 접속 기록과 강제 승인 로그.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의 첫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강진혁에게만 연결되는 비밀 통신 라인을 통해 보고서를 전송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코드명 그림자, 1차 목표, 제이로깃 접촉 완료. 의도된 오류를 통해 내부자 접근 로그 확보. 대상은 미끼를 물었으나 경계 수준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2단계 계획으로 이행 예정. 몇 분 지나지 않아 강진혁에게서 답신이 왔다. 그의 답신은 언제나처럼 짧고 명료했다. 계속해. 그 두 글자뿐이었지만 이하는 그 안에서 강한 신뢰와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이제 막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함정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악의 실체를 벗겨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짜릿한 전율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다음 목표는 박성민의 오른팔이자 제이로깃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재무팀장이었다. 그의 디지털 세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몇 주가 흘렀다. 이하나 코드명 그림자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완벽하게 은둔한 채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했다. 그녀의 공격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제1로깃에서 확보한 로그를 발판 삼아 그녀는 박성민의 오른팔인 김 부장의 개인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년에 걸친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심지어 경쟁사 약점을 잡아 거래한 내역까지 박성민 제국의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한편 박성민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공작도 멈추지 않았다. 중요한 계약이 오가는 시점에 관련자들의 이메일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를 일으켜 혼선을 주거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해외 계좌의 거래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모든 공격은 시스템의 일시적인 과부하나 통신망 문제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었다. 하지만 박성민은 바보가 아니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으로 넘겼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비밀리에 업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했다. 공식적인 진순그룹의 보안팀이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였다. 내 시스템에 기생하는 벌레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박성민의 지시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림자 부대의 추적은 집요했다. 하지만 이하는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진순그룹의 복잡한 서버 네트워크와 해외의 수많은 경유 서버 뒤에 숨겼다. 해커들은 외부 침입의 흔적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다. 공격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 소행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그 단어에 박성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믿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인사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하고 이상한 기록 하나가 걸렸다. 이하나 전략기획팀 인턴,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 퇴사. 인턴의 퇴사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퇴사 시점이 미묘했다. 자신의 자금 루트에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퇴사 당일 일정에 회장님 면담이라는 비공식적인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진혁이 인턴 나부랭이를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존재감 없고 어리숙해 보이던 그 인턴의 얼굴을. 강진혁이 그 인턴을 이용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 박성민은 소름 끼치는 분노와 함께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애송이인 줄만 알았던 강진혁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밌군. 박성민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게임의 룰을 좀 바꿔줘야지. 그는 더 이상 디지털 세계에서 숨바꼭질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하나라는 그림자를 빛이 드는 곳으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하나라는 인턴의 뒷조사를 해. 가족 친구 출신 학교 모든 걸 샅샅이 뒤져서 약점을 찾아내. 며칠 후 이하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에 차 있었다. 하나야 가게에 큰일 났어.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 단속을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아서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는 거야. 아빠는 어제부터 단골이던 식자재 업체에서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계시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하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이 박성민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해왔다.
평생 성실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이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끄는 이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컴퓨터 화면 속의 데이터와 코드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비열하고 잔인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싸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졸라왔다. 그만둬야 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진혁과의 비상 연락망에 접속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임무 보고가 아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제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다. 자세히 보고해. 이하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보고를 마친 후 몇 분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쯤에서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지는 않을까. 얼마 후 강진혁에게서 답신이 도착했다.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그림자의 가족은 내가 지킨다. 자네는 자네의 일에만 집중해.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회장이 그녀의 가족을 직접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바로 다음 날 이하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하나야 세상에 어젯밤에 진숭그룹 법무팀 소속이라는 높은 변호사들이 가게로 찾아왔어. 구청에 가서 서류 몇 장 보여주니까 영업 정지 얘기가 쏙 들어갔대. 그리고 식자재 업체 사장은 거의 울면서 아빠한테 사과하고는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납품하겠다고 했단다. 심지어 가게 앞에 어슬렁거리던 이상한 사람들도 갑자기 싹 사라졌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이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엄마 라고 말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강진혁, 그 차갑고 냉정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위해 거대한 힘을 움직여준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박성민은 이하나에게 자신의 잔인함과 비열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을 증오와 분노로 바꿔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강진혁에게도 이 사건은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하를 유용한 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에 차가운 책임감과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의 오피스텔. 이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성민의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그녀 역시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성민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이하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분노를 차가운 논리로 승화시켜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재조합되고 그 안에서 박성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 장부, 암호화된 이메일 자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거래 내역. 그녀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이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강진혁에게 보고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가 보낸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안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증거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 그의 지적은 정확했다.
이하나가 수집한 것은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박성민처럼 교활한 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것을 부하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꾸미거나 해킹으로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법정에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그의 범죄를 직접 증언해줄 내부 증인이 필요했다. 인적 증거, 휴먼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하가 답했다. 그래. 그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압박했을 때 무너질 사람 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쥔 사람으로 가장 약한 고리. 이하는 박성민의 인물 관계도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수십 명의 인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디지털 기록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심지어 SNS 활동과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그녀는 그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훑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한 인물이 그녀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진숭그룹 재무팀의 최민준 부장이었다. 그는 박성민의 대학 후배로 제이 로기스를 비롯한 여러 비자금 채널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박성민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적인 검색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횡령죄 공소시효, 증인보호 신청 방법, 해외 도피 자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박성민의 배가 침몰할 것을 예감하고 구명보트를 찾고 있었지만 감시의 눈을 의식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촉하느냐였다. 박성민이 그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메일이나 전화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하는 최 부장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분석하며 안전한 접촉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최민준 부장은 체스 마스터라는 고전 온라인 체스 게임의 열렬한 유저였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그는 어김없이 게임에 접속해 익명의 상대들과 체스를 두었다. 그곳은 박성민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이하는 즉시 익명의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최민준 부장에게 대국을 신청했다. 최 부장은 아무 의심 없이 대국을 수락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하는 일부러 초반에 몇 번의 실수를 하며 상대의 경계심을 풀었다. 중반전 게임이 팽팽하게 흘러갈 무렵 그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트를 움직이며 채팅창에 기보 체스 말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식을 이용한 메시지를 남겼다. NFT, 제이 로기스의 밤 나이트는 평안하십니까? 순간 최 부장의 마우스 움직임이 멈칫했다. 평범한 체스 유저라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하지만 제이 로기스라는 단어를 아는 그에게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메시지였다. 그는 황급히 채팅창에 답했다. 누구냐? QD2, 당신의 퀸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하지만 킹이 먼저 잡히면 소용없겠죠. 이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박성민이라는 킹이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라는 의미였다. 최 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게임을 포기하고 접속을 끊으려 했다. 바로 그때 이하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내일 오전 4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TOR 브라우저. 주소는. 그녀는 고도로 암호화된 익명의 채팅방 주소를 남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킹을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켜 게임에서 져주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 부장은 그대로 게임에서 사라졌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그가 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이하는 자신이 만든 비밀 채팅방에 접속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1분, 2분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포기한 건가 아니면 박성민에게 보고한 건가? 초조함이 밀려올 때 화면에 새로운 접속자가 나타났다.
익명이라는 아이디였다. 최민준 부장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원하는 게 뭐야? 그의 타이핑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다. 제1로깃의 비밀 장부 최 부장이 직접 서명한 해외 송금 지시서 스캔 파일.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 부장님. 이것들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면 당신은 박성민 상무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최소 15년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하는 침착하게 타이핑을 이어갔다.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습니다. 박성민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쪽 구명보트를 탈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때 채팅방에 또 다른 접속자가 나타났다. K라는 아이디였다. 강진혁이었다. 이하는 미리 그에게 이 작전을 보고했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보태주기로 약속했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음성 채널을 통해 낮고 차갑게 흘러나왔다. 최민준 부장, 나 진숭그룹 회장 강진혁이다. 최 부장은 경악했다. 이 일에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하겠다. 박성민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고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해라. 그러면 진숭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보안팀이 자네와 자네 가족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 형량 거래는 물론 원한다면 해외의 새로운 신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다. 회장의 제안은 압도적이었다. 한쪽은 파멸, 다른 한쪽은 완벽한 보호와 새로운 삶. 최민준의 저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 상무가 직접 자필로 지시하고 서명한 이중 장부입니다. 디지털 파일이 아닌 실물 장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이중 장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이었다. 이하나와 강진혁은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시선을 교환했다. 드디어 적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손에 넣은 것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하가 물었다. 최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장소의 약도를 채팅창에 그리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몰락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동맹이 결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진숭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평소라면 그룹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을 이 공간에 오늘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진혁 회장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는 한 줄짜리 공지와 함께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진숭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누구도 회의의 정확한 안건을 알지 못했다. 박성민 상무 역시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복잡했다. 며칠 전부터 최민준 부장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성체가 이깟 불안감 따위로 무너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믿고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 정각.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 한 점 없는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그는 묵묵히 상석에 앉아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진숭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내부 비리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함입니다. 강진혁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내부 비리라니. 박성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난 몇 달간 이 문제를 비밀리에 조사해온 특별보좌관의 보고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좌관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회장 직속에 비밀 라인이 있었다는 말인가.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쏠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빛.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작게 터져 나오는 경악성을 박성민은 똑똑히 들었다. 그 자신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이하나. 얼마 전 해고된 존재감 없던 인턴. 그녀가 어떻게 저 모습으로 저 자리에 서 있단 말인가. 이하는 수십 명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던 인턴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 이겨낸 단련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직속 특별보좌관 이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진순건설 동남아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금 유용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했다. 박성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강진혁과 저 계집애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 이하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데이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부풀려진 원자재 비용 내역.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이었고 모든 주장은 완벽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임원들의 표정은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중심에는 박성민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이하나가 스크린에 떠오른 박성민의 사진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박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 저 여자는 앙심을 품고 퇴사한 인턴일 뿐입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자료로 저를 모함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무고입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진숭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런 조작된 자료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몇몇 임원들이 그의 말에 동요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 박성민의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카리스마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박성민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디지털 증거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제부터는 실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강진혁의 보안팀에 둘러싸인 최민준 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굳게 잠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성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회의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이하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박성민 상무님께서 지난 5년간 직접 관리하신 이중 장부입니다. 이하나는 미리 스캔해둔 장부의 페이지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페이지마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항목의 끝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박성민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박성민에게 꽂혔다. 제요. 거짓말이야. 저건 위조된 거야. 박성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욕망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의 장부를 향해 혹은 이하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이 테이블에 닿기도 전 회의실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숭그룹의 직원들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박성민 씨. 선두에 선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박성민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강진혁과 이하나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섬뜩한 저주가 담겨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너희들 반드시. 강진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하나 역시 그의 저주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조소가 아닌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조용한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다. 진숭그룹의 거인이었던 박성민은 그렇게 초라하게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회의실은 잠시 혼란에 휩싸였지만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진숭그룹은 과거의 모든 병폐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고 그의 시선은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는 이하나에게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흘렀다. 박성민 상무가 체포된 후 진숭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강진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진숭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박성민의 라인에 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의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몇 주가 지나자 진숭그룹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대중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쇄신 의지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이하나가 있었다. 강진혁은 그룹 내에 위기관리 및 내부감사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회장 직속 기관으로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팀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팀의 책임자 자리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하를 임명했다. 그녀의 임명 소식은 진숭그룹 내부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턴 출신의 27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그룹의 심장부를 감시하는 핵심 부서의 팀장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수많은 의심과 질투의 시선이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강진혁의 절대적인 신임 앞에서 모든 불만은 사그라들었다. 이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그룹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팀원들은 모두 진숭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지만 그녀의 통찰력과 리더십 앞에서 진심으로 그녀를 따랐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하나와 강진혁은 각자의 위치에서 진숭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회장과 팀장이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차갑고 긴박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신뢰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이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회장실 직통 전화가 울렸다. 강진혁이었다. 이 팀장 아직 퇴근 안 했나? 네 회장님,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나 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부드러웠다. 업무 얘기 말고. 이하는 잠시 망설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30분 뒤에 1층 로비에서 보지. 약속 장소는 의외였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회사 로비라니. 그녀가 1층으로 내려가자 익숙한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운전기사가 아닌 강진혁이 직접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조용한 외곽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강진혁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와 은은한 달빛 그리고 강물 소리. 치열했던 지난 몇 달이 꿈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강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하나 씨 덕분에 진숭이 살았고 나도 살았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 팀장이 아닌 이하나 씨라고 불렀다. 회장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하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강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판을 깔아줬을 뿐이야. 그 위에서 춤을 춘 건 이하나 씨였어. 그 어두운 오피스텔에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건 당신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왔던 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괜찮았습니다. 이하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께서 뒤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쌓인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강가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군. 강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이하나 씨도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을 필요 없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이 탐났어. 내 왕국을 지켜줄 가장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지.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받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진숭 그룹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지난 몇 달간 내 세상은 온통 당신이었어, 이하나 씨. 당신의 보고를 기다리고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이제 전쟁은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진숭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남자 강진혁으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이것은 고백이었다. 화려한 수사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진솔하고 묵직한 고백이었다. 이하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사무실에서 졸다 해고될 위기에 처했던 인턴.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던 냉혹한 회장. 그들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공존은 이제 끝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깨를 기댄 채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강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따스한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